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이고요. 오늘의 특징주, 내일의 관심주. 오늘은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제일약품,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그리고 한네트, 로지시스. 기술 수출 관련주와 그 다음에 화이자 관련된 종목,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오늘은 좀 분석을 해보겠고요. 오늘 시장도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시황적인 부분은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 반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늘의 특징주, 내일의 관심주 차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예요. 최근에 이슈화가 된 게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비상장된 제약바이오 회사의 지분을 이 DSC 인베스트먼트가 들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 그 회사에서 미국으로 어느 정도 기술 이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로 금일 이제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나오는 그림이지만 잠시만요. 나오는 그림이지만 오늘 좀 아쉬운 건 몸통이 넘기질 못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어디? 4,400원 혹은 4,500원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날 들어왔던 이 거래량을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을 이 4,500원까지 감싸지 못하고 고점은 갱신을 했지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누른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도 이 지금의 이 큰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자, 월봉상으로 볼 때도 이쪽 좀 옮길게요. 자, 월봉상으로 볼 때도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내려왔던 이 큰 전체적인 이 하락 추세를 돌린 그림이거든요. 하락 추세를 돌렸고 기존에 바닥을 잡았던 지역에서 언더슈팅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왔을 때 양봉으로 감싸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다시 안착하고 나서 추세를 우상향의 방향으로 돌린 그림이에요. 이번 달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남지도 않았지만 저번 달에 봉을 감싸는 그림이죠. 그죠? 요때 나왔던 음봉도 한 달 그 다음 달에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감싸는 그림이 나왔고, 또 한 차례 감싸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번 달 4,000원 정도만 그냥 넉넉 잡아서 넉넉 잡아서는 4,000원, 넉넉 잡지 않고서는 4,2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음 달도 한 번 더 위 고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다음 달 한 번 누를 때 어디 4,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강하게 뽑아낼 것이고, 바로 갈 거냐, 눌렀다 갈 거냐, 혹은 시장에 오늘처럼 영향이 좋지 않아 한 번 더 강하게 눌렀다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대신 종가는 무조건 다음 달 종가는 4,000원 이상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 한번 눌렀다 갈 거라면 3,650원까지는 빠져도 되지만 종가는 뭐 해야 된다? 올라오는 그림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달은 한 번 더 뽑아낸다. 그렇게 뽑아낸다면 요런 종목의 기준으로는 5,000원대에 대한 이 매물을 한번 확인하고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상에 보더라도 최근에 저항대나 그런 단기적으로 추세가 내려오는 자리를 당연히 넘겼죠. 월봉상에 넘긴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봉상에도 넘겼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는 잡았고 그 추세에 맞춰서 몸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몸통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윗꼬리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종목도 말씀드린 대로 4,000원이 단기적으로 지지해야 될 자리이며, 혹여나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 3,600원 정도까지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종가상만 끌고 올라오면 그 다음 주도 또 좋은 그림이 나온다. 한 주 한 주 따질 수 있는 거죠. 월봉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이 4개가 나와야 되는 기준이니까, 사거래, 그러니까 주봉상 사거래 기준으로 올라타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5,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 윗부분은 뭐 좀 더의 이슈가 강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예요. 대신 이제 뭐 5,000원 부분까지 보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 위아래 롤링을 하면서 슈팅 이제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현재의 자리에서는 정배열의 차트가 아니에요. 이제 정배열의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서 지지받고 강하게 올라탈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쏟아내고 눌러서 밑에 깔고 지지 한번, 그러니까 한번 이 지지 자리를 확인을 하고 이평선 쳐 올리면서 끌어올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5,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밀리는 자리는 4,000원대 부근으로 볼 수 있고, 혹여나 더 밀려서 3,650원 부근 요런 자리까지 한번 밀릴지언정 밑꼬리를 달고 이 4,000원 위로만 올라오고 끝나면 된다. 주봉이나 월봉상. 그럼 일봉이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더라도 최근에 오늘 들어왔던 이 거래량이 나가기 전까지는 한 번 더 뭐 슈팅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분봉상에 보더라도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다시 어느 정도 이 배열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오늘 종가도 일단 이 자리 위에서 지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시간에 의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의 그림으로는 위로 한 번 더 칠 수 있는 모양은 만들어가고 있다.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올라올 때 이 4,550원에서 4,6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라. 나타나면 빠르게 칠 거고, 못 나타나면 일단 맞고 다시 내려올 때 4,300원대에서 지지를 해야만이 치고 올라간다. 그게 아니면 단기적으로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제일약품 볼게요. 제일약품 화이자 관련주죠. 사실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같이 움직여요.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서울제약인가요?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 제일약품이 최근에 대장을 했고, 오늘은 그래도 이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좀 더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자리를 잡긴 했는데,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봉 3개 나오는 거를 항상 제가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봉 3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런 봉 3개가 나오고 강하게 민 다음에 또 여기서 한 차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량이 여기보다 적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세를 밑으로 하방으로 꺾었어요. 즉 여기서 어느 정도 털고 눌렀다 올리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는 기준이에요. 대신 100%라고 할 수는 없는 그림이지만 100%라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냥 주저앉는 그림이지만 얘는 기존에 슈팅을 내놓고 눌렀던 이런 단기적으로 횡보했던 자리 위로 뭐 한 차례 또 올려놓고
눌렀을 때 지지를 받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누르고 나서 한 차례 또 올리면서 고점을 갱신해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르고 반등 나왔다 한 차례 더 눌렀죠. 그죠?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파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기준이에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있던 1차적인 파동이 나왔던 요런 자리에서 뭐 지지가 나오고 나서 반등이 올라왔다라는 기준인 거고,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은 어느 정도 지금 나온 시점이에요. 나온 시점인데 그럼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반인 차트예요. 위로 튀면 한 번 더 강하게 뽑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지지하는 그림이 어디 혹여나 밑으로 눌렸을 때 지지하는 그림이 못해도 이 42,000원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위로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그림이다. 조금 더 본다면 53,500원 정도. 뭐 월봉이나 주봉으로 볼까요? 자, 월봉상으로 본다면 53,500원 맞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기존에 이 상장하고 나서 고점을 만들면서 이 위아래 몸통을 많이 만들었던 자리죠. 그럼 뭐? 요 자리가 매물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매물대를 지나서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자리가 56,000원대 혹은 이제 이 다음은 57,000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는 또 한 차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상승을 할 때 매물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고점을 넘겼는데 고점을 넘겨서 매물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뚫었지만 이게 통과를 해준 거죠. 야, 이 정도면 그래 패스. 이 정도면 훌륭해. 패스를 시켜줬더니 딴짓을 해서 주저앉혔어요. 그러면 결국엔 다시 이 통과했던 자리를 또 관문을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제주도 한번 갔다 갈 때 뭐 세관이든 어디든 통과를 한다고 치면 갔다가 오고 나서 다시 가야 되면 또 똑같은 걸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권에 도장을 또 찍고 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다. 통과를 했으면 다시 내려가지 말아야지, 다시 내려가면 올라올 때 뭐 또 통과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매물대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윗골은 단 부분이에요. 최근 들어 그래도 3일 동안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인 거고,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갔던 부분을 채워놓고 다시 메꾸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채우고 또 메꾸는 그림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메꾸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얘가 말씀드린 거는 좀 길게 봤을 땐 42,000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47,000원 정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좀 보여준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튀어 오를 수 있다. 한 차례 더 튀어 오를 수 있다. 그런 자리는 이 55,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55,000원대에서 55,000원대에서 57,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윗꼬리도 달고 밀릴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다라고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최종적으로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자리는 58,000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왜 그런 기준을 잡냐? 차트는 명분을 만든다 그러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올라와서 이런 데 맞고 밀리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혹여나 맞고 밀리면 지지가 나온 다음에 좀 횡보를 해줬다가 다시 한 차례 또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요런 6만원에서 61,000원대를 찍고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56,000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돼. 55,000원이나 안 나오면 뭐 머리, 어깨,
어깨 만들고 누를 수 있는 명분을 만듭니다. 차트상에서. 꼭 차트가 그냥 뭐 선 하나 그려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기준은 있어요. 말 그대로 시장을 올릴 때 명분을 만들고 이유를 만드는 것처럼 차트의 그림을 만들 때도 그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봉상에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한 매물을 조금 소화하면서 내려왔고, 그리고 요때 빠져나갔던 이 거래량이 최근에 그나마 조금 상승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눌리더라도 지지하는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뭐한다? 거래량이 한 번 더 붙을 수 있고, 그러면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우리바이오. 같은 기준이에요. 얘도 같은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약품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자 월봉상에 보면 일단 저항을 앞에다 두고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에요. 즉 지금의 자리가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어디? 기존에 이 월봉상의 박스가 어느 정도 출현이 됐었던 자리,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오는데, 이 박스권 바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내려온 자리예요. 일단 매물이죠. 매물대로 확인한 자리고, 그 매물을 확인하고 나서 이 장기평선 위로 몸통으로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야 단기적으로 빠르게 슈팅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이 밑으로 밀어놨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차근차근 늘어나는 게 강한 상승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건 이 처음에 나왔던 첫 봉보다 고점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전 월보다 좀 약해지긴 했지만 좀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 다음 달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확률은 나온다라는 기준인 거고, 지금의 이 월봉상의 그림을 보더라도 얘가 그냥 죽어야 될 종목이었다면 이 첫 봉을 만든 자리 위에 몸통을 꾸준하게 형성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쵸? 이번 달에 3,300원 위로만 몸통을 만들어 놓고 끝나면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계속 맞고 떨어지면 뭐한다? 한 차례 내려앉을 수 있다. 그 자리는 요 자리 되겠네요. 2,500원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깨지면 2,1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2,200원대까지 요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밀릴 수 있겠네요. 근데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올랐다가 누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왜? 기존에 하락을 했다가 올렸다가 누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눌릴 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요지다. 여기를 이탈하면 나가리지만 지켜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그림을 지금 만들어준 거잖아요. 제가 항상 차트 분석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봉상에 보더라도, 자 지금의 모양이 약간 간당간당은 할 수 있어요. 간당간당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이런 저점을 높여놓기는 했지만 이 위에 있는 매물에 대한 고점은 아직 확인을 못했다. 즉 몸통으로 감싸는 그림은 아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번 주 이런 모양으로 끝난다면 다음 주 시가가 혹 갭떠서 이 윗자리를 메꾸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 한 차례에서 밑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리면서 또 이 몸통에 대한 중간값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했죠. 몸통을 감싸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나서 지금 이 음봉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터치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이 자리 위로 뭐 해야 된다?
몸통을 한번 올려다 놔야 그 다음 주 한 차례 더 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맞고 밀리면 밑에에 대한 한 차례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추세가 뭐였다?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 밑에서 지지하는 추세,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어느 정도 삼각 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이 삼각 수렴이 위로 가는 삼각 수렴이냐, 밑으로 빠지는 삼각 수렴이냐는 지금의 자리에서 이 3,25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요. 이해되시죠? 이 위에서 놀아주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 밑에서 놀아주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삼각 수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어디로? 밑으로 빠진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좋지 않은 거예요. 고점에서의 죄송합니다. 고점에서의 행보 자체가 너무 길어져도 좋지 않은 거고, 바닥에서의 행보 자체가 너무 길어져서도 좋지 않은 거예요. 다 각자의 그 시기가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차례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위로 올라올 때 이 3,650원을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서면 다시 한번 위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못 넘어서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혹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에 한네트.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오늘은 한네트가 움직이지 않고 노지시스가 움직였어요. 최근에 한네트, KC텍인가요? KC 잠시만요. 멈췄네. 이제 됐네요. 좀 버벅됐네요. KC텍인가요? KCS, KC피드, KCS. 맞죠? 최근에 이 종목이 좀 많이 움직였죠. 최근에 얘가 대장을 했고, 오늘 노지시스가 좀 따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이 KCS라는 종목은 이 디지털 화폐 말고도 다른 이슈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거고, 기존에 좀 대장을 했던 한네트는 오늘 좀 쉬는 그림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로지시스가 오늘 좀 상승을 뽑아냈죠. 상승을 뽑아냈지만 단기적으로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마무리가 졌어요. 마무리가 진 그림이에요. 분봉상으로 보면 왜 오늘은 노지시스가 한네트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분봉상에 말 그대로 테마가 어느 정도 순환을 돌기도 하지만 아직 한네트가 경고 종목도 아니고 주의 종목도 아닌데 얘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건 이 차트 말 그대로 이평선에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네트는 한 차례 쉬는 자리예요. 그에 반해서 노지시스는 한네트보다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평이 많이 안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올라는 온다. 올라는 오지만 강하게 뽑아서 상한가는 가진 못한다. 왜? 얘가 대장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네트를 보면요. 자, 이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일봉상에 보면 신고가 자리고, 월봉상에 봐도 신고가 자리고, 그죠? 신고가 자리고,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자리예요. 그러면 개인, 특히 주린이 분들은 대응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면 월봉상의 기존의 이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까지는 몸통으로 메꿔놨다. 하지만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밑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5,700원 5,700원에서 5,500원 사이만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위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혹여나 밀린다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차례 더 위로 뽑아낼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주봉상에도 6,150원 정도 이대로 밀린다면 6,150원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 나온다. 대신 그 반등이 이 7,000원 혹은 7,250원대를 넘어서는 그림이 못 나오면 뭐한다? 조정이 나온다라는 기준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대로 조정이 나오진 않아요. 한 차례 눌렀다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번 내놓고 뚫으면 한 차례 더 볼 수 있는 거고, 못 뚫으면 맞고 떨어진다.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정말 제대로 된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이 일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몸통으로는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슈팅을 내놓고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 몸통에 대한 저항, 말 그대로 매물을 조금씩 확인한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적어졌으니까 올라올 때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놓지 못한다라는 거고, 한 차례 뚫었고, 여기서 한 차례 뚫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더 터지니까 이 고점을 갱신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고점을 갱신하는 거고, 여기서 갱신을 했기 때문에 고점을 슬금슬금 올리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서 고점이 나왔고, 여기서 고점이 약해지니까 한 차례 눌렀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고점이 올라가니까 꾸준하게 시세를 냈던 종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렀거든요. 그럼 아직 한 번 더 고점을 안 만들었다라는 기준인 거죠. 여기서 고점을 만들 때 최소 이 위까지는 고점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뚫고 올라서면 더 금상첨화의 모습인 거고요. 여기서 한 차례 고점을 더 만들어 놓고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얘가 밀릴 때 좀 강하게, 그래도 추세를 크게 꺾지 않고 한 차례 또 이 8,000원대에 대한 고점으로 확인하러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최저 저점이 6,050원대예요. 단기적으로 종가상 6,0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온다. 어디? 최소 7,200원대 혹은 7,6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혹여나 깨더라도 다음날 양봉으로 감싸주는 그림만 나타나면 되는 모습이에요. 얘는 아직은. 그리고 현재 이 구름대래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처음으로 강하게 뽑아놓으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를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올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 점 꼭 유의하시고, 자, 분봉상에 보더라도, 자, 지금의 흐름에서 올라가던 추세가 조금씩 꺾이는 건 맞아요. 요렇게 돌려서 보면 요렇게 강하게 갔던 게 지금은 요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위로 각도가 좀 더 높았던 게 옆으로 흐른다. 그러면 매수세가 조금씩 빠진다라는 기준인 건 맞아요. 기준인 건 맞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평이 좀 많이 벌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차례 누를 수는 있다. 그 누르는 지점이 어디서 받아줄 거냐의 기준인 거고, 1차적으로 6,150원대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5,900원대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다. 정말 넉넉하게 큰 추세적인 걸로 본다면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어딜까요? 5,700원.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크게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고, 이런 6,150원에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요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나올 때 고점을 여기 6,600원 6,750원으로 할게요. 6,75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추세적인 반전인 거고, 그게 아니면 이 자리에서 혹여나 윗꼬리 달고 떨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잘해야 뭐 박스권에서 혹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을 보셔야 되는 게, 하락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온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보셔도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못해도 요런 7,2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7,000원, 아까 7,200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리를 넘어서는지 체크를 하셔라. 넘어서서 지지가 나오면 한 차례 더 위를 뽑아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좀 이 고점에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 바닥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100% 정도 상승을 하면 단기 이슈라면 먹고 빠져나가는 자리예요. 대신 이제 좀 이 테마가 좀 장기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슈가 좀 강하다면 대장은 한 300% 정도, 그다음 부대장이 한 100% 정도 먹고 빠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대장이 100% 정도의 지금 상승이에요. 뭐 바닥부터 따지면 그렇지만, 바닥부터 따지면 훨씬 높은 그림이지만, 얘는 꾸준한 흐름을 기존에 여기서 몸통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따져도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왜? 기존에 올렸다가 눌러놓고 원을 그렸던 자리니까 여기까지는 기존에 대한 이 물량을 확인하고 먹고 빠지는 자리인 거고, 여기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면 이제 10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에 반해서 노지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 100% 정도의 수익률은 안 나오죠. 그죠? 한 4,000원에서 6,000원이면 한 7, 80% 정도의 지금 수익률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한네트 정도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는 어려워요. 대신 요런 종목들이 또 수익을 줄 땐 강하게 주거든요.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아직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이 강한 대신 손실도 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자리, 손절 자리는 확인하시고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이 종목을 뭐 진행을 해보셔도 되겠다. 나는 주린이라는 거 어렵다. 그런 분들은 차트의 흐름만 보셔도 하나의 공부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차트는 어느 정도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죠? 대신 뭐 이제 주봉이나 월봉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인 거고, 이 디지털 화폐가 유럽이든 어디든 슬금슬금 머리를 들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뭐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제 정책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지만 요거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뭐 낮춘다라기보다는 이 통화의 단위를 낮춘다라는 거죠. 나중에 무궁무진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뭐 1경 1조라고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뒷자리를 빼버리든지 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기준인 거기 때문에 뭐 차후적으로라도 꾸준하게 뭐 눌릴 수는 있지만 상승을 또 할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나쁘지 않고요. 대신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왔으니 한 차례는 더 누를 수는 있다. 그 눌렀을 때 잘 모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대신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죠. 뭐 내일 당장 혹은 뭐 이번 연에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우리 통화 정책에 지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대부분 정책주 같은 거 보더라도 그때 이슈로 단기간 상승했다가 눌러놓고 그 정책 기간에 맞춰서 상승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이 한네트도 볼 수 있다라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뭐 그에 따라 다니는 노지시스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뽑아냈죠. 이런 종목들도 고점은 넘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최근에 올라왔던 몸통과
이 윗골이 달았던 자리는 넘기고 몸통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누를 수는 있지만 요대로 죽을 확률은 아닐 거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상에 보더라도 한네트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얘는 위에 뒷산이 있죠. 어느 정도 뒷산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대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뭐 대충 요런 자리까지 왔다가 이제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윗꼬리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뚫고 올라서진 못한다. 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를 중심으로 잡았을 때 이 위쪽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매물이에요. 밑에는 이번까지 한 번 정도 확인한 자리인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이 한 차례 눌릴 때 요런 몸통이 나와 있는 자리 때 뭐 5,700원이나 혹은 5,500원대에서만 지지를 하더라도 정말 강한 종목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요런 자리 이 4,9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대신 밀리더라도 이 종목의 큰 추세는 꺾인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좀 어느 정도 눌리고 나면 스윙으로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종목을 많이 준비를 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대신 지금 최근에 이 고점 자체가 오늘의 고점 자체가 어느 정도 이 매물을 이제 확인하기보단 좀 강할 수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쉽게 뚫고 몸통으로 지지하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대신 단기적으로라도 윗꼬리 정도는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7,000원 정도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에 보더라도 이런 자리 위에서 뚫고 올라와서 일단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면 않는 그림일수록 위로 한번 뽑아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내일 뭐 당장 오르더라도 6,200원 위로 올라타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못 올라타면 뭐 단기적으로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지지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리딩방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무슨 멤버십이 생겨가지고 저도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멤버십 가입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 멤버십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제가 회원 확인이 돼요. 이게 전혀 저한테 뭐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입을 했으면 가입이 된 거더라고요.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제가 확인이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